오늘은 영화 감상 후기를 한번 좀 나누려고요. 아마 영화 감상 후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제가 재밌게 봤었던 이 영화를 가지고 수다를 조금 나눌까 해요. 음, 방금 전에 본 영화는요, 어, 마스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감독은 조이석 감독이라고 하고요. 주연 배우는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엄지원, 오달수, 진경. 진경이 누군가 했더니 그 분이시군요. 넝쿨째 들어온 당신인가요?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분. 영화를 보면 아세요. 제가 뭐 영화 후기를 나눈다고 해서 영화를 홍보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저는 뭐 어떤 후원금을 받고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맛집을 소개해 드릴 때 뭐 스폰서를 받거나 스폰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단골로 가면서 맛있게 먹었던 그 지역 맛집들 있잖아요. 예. 그 맛집을 제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맛있게 먹었으면 해서 나누는 것처럼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제가 즐겁게 보고 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도 같이 즐겁게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화 감상 후기 또 이렇게 음, 영상 기록은 아니죠. 음성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네, 뭐 영화는 포스터만 저렇게 사진 걸어놓고요. 그냥 후기만 좀 나누려고요. 수다예요, 수다. 네. 그래서 뭐 별건 없고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고 나 이거 재밌었어. 이런 부분 인상 깊었어. 뭐, 이 영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그랬어. 대신에 저는 뭐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별로다. 이 영화는 진짜 아닌 것 같았어. 하는 뭐 비판적인 내용은 가급적이면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 일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단은 뭐 장담을 할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제가 인상 깊게 봤고 감명 깊게 봤던 그 영화를 가지고 수다를 좀 나누고 싶어요. 별로 재미없고 제 목소리가 워낙 졸려서 제 방송은 늘 컨셉이 수면 방송, ASMR 방송,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릴렉스해지고 그리고 잠이 쏟아지는 방송. 그러면 아무래도 좀 재미랑은 좀 재미나 뭐 익사이팅하거나 막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영화 후기, 영화 리뷰, 예,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딱 처음에 이병헌이 등장할 때 되게 멋있게 등장해요. 막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킬 만큼 멋지게 등장해서 또 대단히 뭔가 성품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되게 막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등장을 해요. 연설을 막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것은 네, 저거 다단계다. 제 와이프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다단계를 주제로 한 영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이프랑도 저 영화 다단계 왠지 그걸 소재로 한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봤어요. 네, 멱시나 맞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제 블로그나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영화 감독이 이제 조이석 감독인데요. 그분 이야기로는 이 마스터라는 작품은 조이팔 아십니까, 여러분? 예, 희대의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 이따가 한번 조이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그냥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정말 희대의 사기꾼 수조원의 예,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건 역시도
어쩌면 사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예, 조의석 감독도 바로 이 영화의 모티브, 소재는 그 조이팔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꾼에 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보는 순간 딱 그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조이팔 그리고 다단계. 다단계는 이제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이제 좀 약간 뭐 영어를 보통 한국말을 영어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럭셔리하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좀 가급적이면 한국말을 좀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예. 어쨌든 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지금 실제로 현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거고요. 아무래도 그게 피라미드라고 하는 구조로 인적 네트워크로 인적 구성 요소로 예, 계속 뭐랄까요? 그 유통되고 판매되고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뭐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판매, 유통, 산업이라고 해서 하긴 좀 붙이긴 뭐하지만 산업이라고 말을 붙이긴 뭐하지만 어쨌든 예, 합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 체계죠. 예,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 소개했을 때 직접 가서 그 다이아몬드급이라고 하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잘못 이거 내가 들으면서 좀 의문이 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 답변을 들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나는 인간성을 버려야 되겠구나. 인간성이라는 걸 버려야 되고 내가 아는 지인부터 내가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다르게 포장하고 꾸며서 예, 이건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먹거리야. 뭐 그런 식으로 예, 과장되게 혹은 거짓되게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단계 혹은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예,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저는 판단했어요. 음, 나름대로 거기 본부까지 가가지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 이제 알뜰폰인데요. 알뜰폰 가지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 그 다단계 회사가 그 통신 지분을 먹는 거죠. 통신 핸드폰을 하나 개통시켜 주면 거기에 뭐 7%든지 15%든지 수익을 먹는 구조로 이제 뭔가 홍보를 하고 있었던 참이죠. 저도 안 그래도 그때 핸드폰 이제 어떤 판매하고 그거에 대해 수익을 먹는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참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흔히 말하는 다단계 피라미드에 대해서도 궁금해가지고 직접 접해보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도 한번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까요? 제 경험담. 어쨌든 저는 그때 한 1시간가량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다가 제가 오히려 살짝은 따지듯이 당신네들 이렇게 해서 말로 현혹하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어, 그 당신네들이 공급하는 그 상품을 소비자들이 다른 곳에서 사면 더 싸게도 살 수 있었는데 당신네한테 사면은 내가 판매를 하면은 대단히 많이 바가지를 씌워서 팔아야지만 결국은 나도 수익을 벌고 그 사람도 수익을 벌고 뭐 그런 구조다. 결국 바가지 씌워서 말로 현혹되게 포장해서 설명을 해서 그냥 기망해서 하는 어떤 이거 좀 사기가 사기랑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저는 예, 저는 이제 거기서 나왔죠. 저를 그곳에서 소개해줬던 지인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인데, 예, 좀 그 사람도 좀 스토리가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 자기가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의 직업이 의사예요, 원래는. 예,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경험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남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 그때 만났던 저를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소개해줬던 그 친구도 다이아몬드였거든요. 예. 그 다이아몬드 직급이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처음 초대했던 곳이 저는 사무실을 직접 갔지만 거기 말고 또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예, 어마어마하게 큰 무슨 집회 장소에서 모이는 거더라고요. 예, 딱 그게 연상이 되면서 이 영화에서 첫 장면이었는지 이병헌이 등장하는 그 장면. 예, 그 장면이 바로 딱 보는 순간 아 저거 다단계구나 했죠. 아 지금 제가 영화 후기를 남기고 있지만 이 영화에 대한 뭐 구체적인 스토리를 막 나누거나 예,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소재 하나하나들이 우리 사회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좀 관련이 있는지 예, 또 그런 것들을 뭐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결론은 아, 이 영화 정말 볼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꼭 보십시오. 라고 하는 예, 기승전결의 구조로 마지막에는 이 영화 정말 재밌어요. 꼭 보십시오. 라고 하는 예, 아마 그렇게 앞으로 후기를 남기게 될 거예요. 영화의 스토리를 다 나누는 건 아무래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고 싶진 않고 다만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소재들, 내용들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화는 우리 사회를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작가나 연출자들의 어떤 뭐 상업 영화들은 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작가가 말하고 싶은 바들을 영화에 대단히 많이 함축해서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과장된 축소판 혹은 사회의 어떤 진실의 이면을 되게 응축해서 과장해서 혹은 오히려 더 실제보단 덜하게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의 현상들을 이 영화 2시간짜리 영화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그 영화에서 표현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할 거라고 봐요. 한 번쯤은 돌아보는. 아마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보람된 것 중에 하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돈까지 벌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상업 영화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추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어떤 작가가 시청자들, 예, 관람자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느끼게 해주고 싶은 어떤 영감, 느끼게 해주고 싶은 어떤 감정들, 예, 그런 것을 전달함과 동시에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그것이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감격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각 관람자들에게 그 가슴 속에 다가온다면 뭐 돈은 따라오겠죠. 이제 그런 걸 바라면서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은 예, 영화 연출, 영화 극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시나리오 책들도 한 2권 정도는 읽어봤었고 영화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는구나. 영화 작가, 영화 시나리오의 세계는 이렇구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 하고 그리고 이제 썼던 그런 작가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 튀기게 생존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했던 고백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쉬운 바닥이 아니구나. 진짜로 미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영화라는 거를 예 연출하고 영화를 제작하는 거에 정말 온 마음이 미치지 않고는 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현실 바닥이 너무 냉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예, 글을 쓰는 거였죠. 예.
그래서 책을 출판했죠. 음, 앞으로도 좋은 책을 쓰고 싶은 바람은 많이 있습니다. 제 책은요, 꿈 심는 농부라고 검색하시면 유페이퍼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자책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ES24나 알라딘, 그리고 리디북스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전자책 기기로도 볼 수 있고요. 그 어댑터로나 그거 뭐죠? 그거 기기 있잖아요. 그걸로도 볼 수 있고, 예,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뭐 그런 걸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고요. 공간 차지하지 않아서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 책을 홍보하고 있었네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영화 얘기를 다시 할게요. 뭐 얘기하다 이렇게 3.4로 흘러나왔는지. 예, 시나리오 얘기도 막 나왔고요. 영화 감독 얘기도 좀 나왔고 뭐 그랬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이라는 거 하나하고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아까 다단계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하다가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한 것 같고요. 예.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보면서 또 떠올랐던 영화가 있어요. 울프 오브 월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금융 쪽에 좀 관심이 있고, 또 금융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어떤 영화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고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뭐 저도 주식을 한 10년 정도는 했고, 주식 책을 읽은 것만 한 50여 권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까먹은 돈만 해도 꽤 됩니다. 영화 작전 아시죠? 예, 거기 영화 작전에서 주인공이었던 고 박용화, 예, 배우 있죠? 박용화 맞죠? 예, 네, 박용화 씨, 고 박용화 씨가 나 이름 이거 한번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주연 배우 남자 배우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어떤 사람 이름이나 무슨 단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가물가물해서 이게 제가 뇌 능력이 떨어진 건지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 주연 배우가 그 영화상에서 주인공이 날려먹었던 금액이 꽤 커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막 날려먹었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에요. 돈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주식을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냐?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예, 얻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제가 앞으로 뭐라고 했어요? 주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는 도움을 주는 방식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건 아직도 갈등 중이에요. 네, 그걸 다른 사람을 돈을 벌게 해주는 방식으로 주식을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려면 제가 돈을 먼저 벌겠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나중에 돈을 날려먹기도 했지만 뭔가 마음의 가책이는 있었어요. 불로소득으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뭔가 계속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10년 동안 쭉 해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대하시는 삶은 주식을 통한 불로소득으로 수익을 내서 뭐 좋은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다른 방식의 삶이 있을 것 같다는 거를 늘 저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예, 주식으로 돈을 막 억수로 많이 벌고 막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다만 주식을 10년 동안 이제 열심히 뭔가를 연구하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지식들, 경험들, 그리고 안목, 통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있어요. 본래는 책을 쓸까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랬어요. 네. 뭐 얘기하다 얘기 나왔냐면요. 저 3000% 잘 빠질 거예요. 앞으로도 영화 후기 뭐 얘기하다 보면요. 예. 그럼 듣다 보면 쟤 뭐 하는 거지? 막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쟤 뭐 하고 있죠? 예. 본래 저는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말 잘하는 연습? 예. 말하는 연습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다고 했죠. 저는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연습의 일환으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나마 핑계를 대보자면 제 주저리 주저리 말을 들으면서 잠이 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제 주저리 주저리 말하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말들을 통해서 제가 감명 있게 본 영화를 그 사람도 한 번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소개하는 맛집 소개를 통해서 누군가 맛있는 집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었으면 제가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이 바둑 해설을 가지고 누군가가 저보다는 이제 하급수라고 해야 되죠? 예, 하수라고 볼 수 있는 초급자, 대국자들이 뭔가 배울 수 있으면 뭐 그것도 좋은 거고요. 예,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저의 수다가 재미는 없겠지만 재미없는 분들은 살며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냥 뭐 듣고 있는데 뭐 그냥 뭐 잠자기 전에 그냥 틀어놓기 괜찮네 싶은 분들은 틀어놓으시고 그냥 살며시 눈 감고 듣다가 자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얘기는 왜 나왔냐면 울프 오브 월드 스트리트라는 이제 영화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이고요. 그 영화는 주식이나 금융권, 금융 쪽 바탕인 금융을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주식쟁이들이 하는 그 주식이랑은 좀 다른 주식이고요. 어, 그 비상장 거래라고 있습니다. 주식 쪽에 비상장 거래, 예, 비상장 거래 종목이라고 해서 상장 주식이 아닌 뭐 그런 종목들인데 그런 비상장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주식들을 거래하는 걸 바탕으로 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되게 그거 볼만합니다. 이 마스터 영화 보면서 울프 오브 월드스트리트도 떠올랐어요. 예. 거기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예, 그것도 다단계거든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대단히 비슷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레파토리도요. 그걸로 정말 많은 큰 거액을 갖게 되고요. 그 주인공은 나중에 막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삶을 살죠. 그 영화도 꼭 한번 보십시오. 음, 나중에 울프 오브 월드 스트리트도 한번 다뤄볼까요? 예. 일단은 이 마스터라고 하는 이 영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서 그 관련된 얘기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 한번 꼭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그 영화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뭐 그래요. 별 얘기는 없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마스터란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어요. 조이팔, 그리고 다단계, 예, 그리고 사기 치는 거. 참 사기 치는 애들 참 힘들게 사기 친다.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병헌이 연설을 막 사람들 앞에서 청중 앞에서 할 때는 정말로 뭔가 막 감동을 주는 것 같은 인격의 소유자, 그런 감성의 소유자 같은데 딱 그 뒤돌아서 딱 이제 그 청중 앞에서 사라지고 자기 홀로 있는 사생활의 공간에서는 또다시 악당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는 거. 예. 그런 거를 보면서도 아, 세상에 저런 인물들이 있나?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잖아요. 근데 아주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드물지만 있는 그 사람 중에 제일 그 캐릭터가 이제
액면으로 보여지는 그것과 가장 다른 캐릭터를 가진,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고 있을 때는 이런데 나랑 함께하고 하지 않을 때 다른 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들이 있더라고요. 사기꾼들은 그래요. 앞에선 정말 그렇게 사람을 좋을 수 없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사실은 본래 사람은 좋을 수 있죠. 근데 그 속에 있는 내면 속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몇몇의 분들을 좀 겪었거든요. 예. 근데 이병헌이 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 이병헌이라는 인물이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잘 짜여져 있다. 이게 2시간 반짜리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20분인가 하여튼 그래요. 되게 긴 영화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딱 틀려고 할 때 제가 새벽에 왔거든요. 새벽 2시쯤. 와이프도 이제 일을 하고 좀 이제 야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제 쉴 타이밍에 같이 쉬면서 영화를 본 건데 아 졸리겠다 생각을 했죠. 되게 졸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재밌었어요. 물론 와이프는 잠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좀 즐길 수 있는 분들은 금융이나 사기, 그리고 어떤 사회 풍자, 사회 비평, 그리고 정치 비평, 막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화를 되게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추격, 뭐 액션, 막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추격이나 액션이 주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중후반부에 좀 나오고요. 이 영화는 참 많은 걸 갖추고 있습니다. 어, 일단 희대 사기극이라고 하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총 구성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 규모 진짜 크다. 스케일 크네. 초반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후반으로 가면요. 막 해외 올로케 촬영 쫙 나오고요. 막, 예, 거기다 주연 배우들은 막 강동원, 이병헌, 김우빈, 막 오달수, 엄지원. 네, 그 하나하나의 비중들이 되게 절묘하게 잘 분배가 됐어요. 그리고 캐릭터들도 나름 되게 잘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 영화가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 반전을 줘요. 예, 그것도 되게 볼만합니다. 반전을 자꾸만 주고, 예, 재밌어요. 음, 그리고 뭔가 메시지가 되게 명확해요. 예, 메시지가 되게 명확하고요. 초반에 이병헌이 막 악당인데, 악당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멘트인데, 그 멘트가, 어, 우리 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이 정치나 부패한 정치라던가 부패한 사회, 기득권층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울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나쁜 놈들 하는 이제 그런 일침 같은 거를 하고 싶은 거를 이 악당의 입을 통해서 딱 터져 나오는 거죠. 예. 악당이 이병헌이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외치는 건데 정말 이 사회가 그렇다고 우리 대부분이 사실 그렇게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죽하면 흑수저란 말이 나오고 예, 금수저란 말이 나오고 헬지옥이란 말이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사회고요. 물질적으로도 뭐 궁핍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 그 노동의 질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노동이라는 건 육체적인 노동도 될 수 있고 정신적인 노동도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에 소비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들, 뭐 지금 마스터, 더킹, 최근에 봤던 영화가 더킹인데요. 다음에 한번 더킹 영화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예, 더킹도 그렇고 최근에 히트를 치는 드라마들이 또 그 누구였죠? 이병헌 나왔었고 뭐 그거 있었잖아요. 몰디브 가서 뭐 몰디브 한 잔인가 뭔가 이병헌이 대사 읊었던 거. 예, 그 영화도 그렇고요. 예, 어떤 사회의 어떤 부패를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시사적인 영화, 그 진실을 드러내주는 영화가 관람객들한테는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이다 같은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예. 영화 사실 영화 보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대리 만족이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이제 뭐 살인, 스릴러, 예, 예,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대리 욕구를 충전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쾌감이라던가 오감 만족 뭐 그런 걸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거겠죠. 네, 마스터를 보면서 아 영화 참 잘 만들어졌다 그 생각했어요. 뭐 시사성의 영화가 이 사회에다가 주는 시사성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직 사망으로 발표됐지만 정말 사망했을까? 라고 의문이 있는 그 조이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주는 어떤 시사적인 소재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영화 2시간 20분짜리인데요. 한 잘 만들어진 드라마 3편을 연달아서 보는 것 같은 이게 잘 만들어졌어요. 스토리 구성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잘 짜져서 막 보는 동안 좋아요. 뭔가 완성된 뭔가 아구가 딱 맞는 그런 영화 보면 되게 보는 동안 뭔가 개운하고 보는 동안 막 감탄하면서 입을 좀 이야 이야 막 하면서 보게 되는 예. 어떤 때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요. 어떤 때는 막 껄껄거리면서 웃고요. 예, 영화가 안겨져다 주는 어떤 즐거움이라는 거는 예, 상당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영화관은 잘 안 가고 집에서 이제 IPTV로 보는데 이제 가끔은 이제 캐치원을 또 유료로 월정액을 유료로 추가로 결제를 해서 또 보곤 하는데요. 이 마스터라는 영화는 캐치온으로 예, 월정액을 끊어서 본 영화예요. 캐치온을요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음,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매달 월정액을 내면서 보는 거는 좀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은 캐치온에 있는 영화들이 편수가 좀 한정돼 있어요. 그렇게 많은 편수가 있지는 않아요. 이제 가령 유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또 월정액 채널이 있는데요. 저는 유플러스 TV를 보고 있는데 IPTV를 유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채널이 거긴 12,000편인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반면에 캐치온이라고 하는 곳은 음, 영화 일단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영화 일단 편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월 1년 내내 월정액을 끊고 보면은 나중에 진짜 볼만한 게 한 달만 지나도 몰아서 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활용한 게 한 달 정도를 보고 음, 다 봤다 싶으면 이제 2달 되기 전에 혹은 한 달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쯤에 해지를 해요. 예. 그럼 월정액 한 달치 내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본 만큼의 금액을 또 내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동안 안 봤다가 어차피 캐치온으로 올라오는 영화가 별게 없거든요. 신규 영화 한 달에 너댓 편 정도? 뭐 많으면 10편 정도 나오는데 그게 다 제가 기준으로는 볼만한 영화를 기준으로 제가 정말 즐겨보는 영화를 기준으로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 예. 그런 영화가 뭐 5편에서 한 10편 정도? 예,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4, 5개월 정도 지나서 보면요. 꽤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끊어놓고 볼 때 뭐랄까요? 영화가 한 볼만한 정말 되게 재밌게 볼만한 영화가 대략 한 20편 넘게는 쌓여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때 몰아서 보고. 캐치홈만 있느냐? 뭐 플레이 2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유료 영화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채널도 있는데요. 예, 거긴 정말 많습니다. 고전 영화부터 해가지고 옛날 영화들 되게 많고요. 다만 최신 영화는 추가로 5,000원을 또 더 내야지. 예, 유플릭스도 일단 가입을 하려면 월정액을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최신 영화를 또 더 보려면 5,000원인가 6,000원을 또 추가로 더 내야 돼요. 아무튼 이런 영화 예, 그런 월정액을 활용하는 방식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활용하는 우리 가난한 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식들이고요. 약간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 10,000원, 한 달에 돈 10,000원을 구애받지 않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딱딱 보시면 되죠. 저는
살아오면서 검소한 게 몸에 배어 있어서요. 본능적으로 다 딱딱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누군가는 이런 걸 보고 지질이 공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서민들이 알뜰하게 영화를 보는 노하우 중에 예, 하나랍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음, 이 영화는 어쨌든 정말로 잘 구성되어 있고요. 잘 짜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지금 이 시기에 추천하는 것도 웃긴 거죠. 이 영화가 벌써 꽤 많이 히트를 쳤을 거라고 보여요. 이렇게 재밌었는데요. 예, 히트를 안 쳤을까요? 모르겠네요. 영화 관람수 어떻게 되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 잠시만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음, 예, 마스터 관객 수. 예, 누적 714만 7,924명. 예, 700만이 본 영화네요. 근데 뒷북 치는 거죠. 예, 뒷북 치는 거죠. 예, 앞으로 제가 영화 후기를 남긴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다 저는 뒷북 치는 영화 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 후기. 뒷북 치는 영화 관람 후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뭘 새로운 걸 전달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들, 그냥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고, 어, 혹시라도 제 얘기를 뭐, 수다를 듣고 같이 공감이 가시면, 예,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저도 같이, 아, 이분은, 우리 남기신 분은, 아, 이렇게 느끼셨구나, 이렇게 느끼셨구나,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걸 느끼셨구나, 같이 그러면서, 예, 어떤 공감이 어우러지겠죠. 그쵸? 예. 네. 뭐 영화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예, 이 영화가 조이팔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재로 했다고 했는데요. 모티브로 했다고 했는데 예, 한번 제가 위키백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조이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예, 한번 볼까요? 위키백과요. 예,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예, 이렇게 좀 줄이면 되겠죠. 네, 조이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조이팔, 1957년생이네요. 1957년생. 지금 현재 나이는 몇 살입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이 2017년이니까 얼추 50 더하기 60. 일단 현재 나이는 60세네요. 61세, 한국 나이로. 예. 위키백과에 소개된 거는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자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 사건의 용의자이다. 피라미드 사건의 용의자예요.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뭐 출생 뭐 그런 건 궁금하진 않고요. 경찰 추산으로는 4조 원 피해액에 5만 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자살한 피해자만도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피해자 단체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는 예, 줄임말로 바실연 는 조이팔의 바실련 대표 김상전은 조이팔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8조 원에 달하며 조이팔은 피해 금액 중 적어도 2조 원 이상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단체 바실련은 피해 구제를 위해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일부 개정안 추진을 위해 투쟁 중이다. 예. 2008년도부터 2008년 11월 수배가 되었대요. 수배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태안군 안면도 마검 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하였습니다. 밀항 이후 중국에서 조영복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유가족들이 중국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의 동영상과 사망 진단서를 공개해 사망했다고 알려왔으나, 예, 이 역시 확실치 않다. 예, 이 조이팔이라고 하는 인물, 2011년 12월 19일에, 예, 이거 되게 유명했죠. 그때 뉴스로도 나왔었고요.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어떤 시사 프로에서, 예, 시사 집중 프로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 다뤘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러였던 지금 현직 국회의원인데,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름이 생각 좀 사람 이름이 이렇게 잘 안 생각나는가. 되게 유명한 경찰대학, 예, 교수 출신이시고, 예,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예, 조이팔이, 예, 죽은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던 걸 제가 TV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2011년이면 벌써 6년이 됐는데요. 예. 근데 그 사망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그 동영상과 사망 진단서를 공개해 사망했다고 알려졌으나 이 역시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은 걸로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고 있죠. 예,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네. 그리고, 예, 이 조이팔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 의혹도 있죠. 검찰, 경찰, 유착의 의혹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그걸 다루고 있는 언론의, 예, 어떤 뉘앙스가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이 조이팔이라고 하는 인물, 8조를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 쪽 그 대표 쪽에서는 8조가 조이팔로 인해서 추정되는 피해액이라고요. 경찰 추산으로는 4조라고 했으니까요. 말이 조지요. 예, 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1억이 만 개가 있어야 돼요. 1억이 만 개. 1000억이 10개가 있어야지 1조입니다. 1000억이. 예. 근데 그게 4조에서 8조 정도 되는 추정되는 피해 액수. 예. 이렇죠. 이런 인물이라고 해요. 예. 한 번 더 궁금하시면 여기 이제 위키백과에는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 거고요. 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른, 예, 시사 자료들 한번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인물이고, 재밌다고 단순히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피눈물을 많은 이들에게 끼친, 예, 정말 희대의 사기꾼, 좀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놈, 나쁜 새끼. 제가 원래 욕을 잘 안 하는데요. 이 나쁜 새끼, 예, 나쁜 새끼, 예, 정말 나쁜 새끼네요. 조이팔. 예, 조이팔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 영화 보면서 3명 떠올랐어요. 사실은 조이팔도 떠올랐지만 또 한 명 유병언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유병언. 예, 유병언은 좀 달라요. 유병언을 기억하십니까? 예, 유병언 하면은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예, 부각된 인물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부각되었지만 또 아울러서 그 전에는 예전에 여기 위키백과에 보면 나오는데요. 1991년 한때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에 연루가 되어 화제가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예. 예, 이거를 예전에 어느 토크쇼에서 유병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아마 강적들이었던 것 같아요. 강적들에서 유병헌이라는 인물을 다뤘는데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저도 저 인물이 옛날에 뭐죠? 그 오대양 자살 사건은 제가 되게 꽤나 어릴 때인데, 어릴 때 저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요. 되게 좀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집단 자살 사건. 근데 자살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타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만한, 예, 어떤 그런, 그렇게 추정도 한번 해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만한 어떤 미지의 사건입니다. 예,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라는 걸.
거기에 연루이 되어 있던 인물이 바로 유병원, 유병언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예, 그 막 구조적으로 되게 많은 이제 비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막 불거졌었잖아요, 그때. 예, 선박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그 선박을 운영하던 뭐 모기업의 뭐 회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유병언이었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병언이라는 인물이 예전에 근데 또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아직도 회장이라는 직을 달고 기업을 이렇게 계속 일구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런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마어마한 사건을 예, 그렇게 일어나게 했던 그것에 관련 인물로 그렇게 부각되도록 방치되었는가. 이제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검찰, 경찰 다 해서 유병언을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 영장이 때려지고 그리고 이제 체포하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의문사 예, 다 발표되기는 유병언의 시체다라고 하는데 언론 뭔가 언론에 그걸 비평적으로 다루는 언론들은 다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의문의 뉘앙스를 제기하죠. 그쵸? 그리고 그 뉴스를 보는 일반 시민들도 아, 유병헌이 죽었냐? 말이나 되냐? 그게 어떻게 유병헌일 수 있냐? 그 시체가 어떻게 유병헌일 수 있냐? 저도 그렇고요. 그 뉴스와 신문과 언론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 유병헌이라고 하는 또 인물도 한번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한번 알아봤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1941년생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2014년에 73세로 이제 사망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7년이라고 한다면은 어느덧 나이 77세 정도 되게 연로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예. 세모그룹의 창업주. 일단 이분의 직업은 대한민국의 종교인, 그리고 기업인이면서 사진작가이다. 그리고 세모그룹의 창업주 겸 회장이었으며 구원파로 알려진 종교단체의 지도자로도 유명하다. 예, 구원파. 예. 본관은 기계이고 뭐 이건 저는 관심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력. 유병헌은 한때 극동방송의 부국장으로 활동하였다. 1979년 봉제왕구 제조, 봉제왕구를 제조 및 수출업체 하는 산무무역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1979년 식품, 선박 제조 등의 회사를 거느린 주식회사 세모 기업의 모태를 창설하였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창시자 권신찬의 사위이다. 이제 기독교 이제 뭐 이단 정통 뭐 그쪽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가면 이 권신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단 상담을 뭐 이제 글을 올리시는 이제 어떤 블로거들의 글들에 보면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에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입니다. 권신찬. 근데 그 권신찬의 사위이다. 예, 유병헌이 예, 그렇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 뭐 제가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1991년 한때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에 연루되어 화제가 되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선사인 예, 그 선박의 회사인 예, 청해진 해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 아, 청해진 해운의 뭐 회장은 아닌가 보네요.
예,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를 받던 중에 잠적을 했고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 별장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이 같은 해 7월 21일, 예, 7월 21일에 최종 유병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전남 순천 별장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이 있었는데 그 시신이 나중에 7월 21일 유병원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1일 2일날 어느 날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시체의 주인을 알 수는 없었는데 그거를 7월 20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난 후에 아 얘가 유병원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 선언한 거죠. 예. 근데 이 얘기도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도 좀 안 믿겨지고요. 근데 뭐라고 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뭐 어떻다 어떻다 해가지고 그건 유병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뉘앙스를 하는 언론들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예. 왜냐면 키도 좀 키가 아니다. 그 뭐 안경이었나 백발이었나 그리고 그 부패 정도 심한 걸 가지고 했었던 것 같고 치아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면 또 한번 인터넷을 예. 많이 한번 조사해보고 검토해보십시오. 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이분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뭐 별로 보고 싶진 않네요. 그때 좀 별난 좀 삶을 살았더라고요. 특이한 삶을. 예. 예. 뭐 이후의 내용을 한번 위키백과에서 한번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한번 좀 볼까요? 논란과 의혹, 오대양 변사 사건 관련. 1991년 오대영 집단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탕명환 등은 이 사건을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구원파 배우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세 번의 검찰 수사 끝에 모두 동일하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예. 근데 제가 그 좀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저는 뭔가 타살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좀 이상했어요. 왜 자살을 왜? 그리고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할 때 어떤 합리적인 어떤 객관적으로 그 정황들이 있잖아요. 자살할 때는. 그리고 근데 타살로 추정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강적들에서 이 유병헌 편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유병헌과 관련해서는 좀 인터넷으로 좀 더 검색을 해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 한번 검색해보면 더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좀 되게 뭔가 좀 흥미진진한 사건이에요. 단순히 좀 뭐랄까요. 서글픈 사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좀 무서운 사건이기도 하고요. 예. 만약에 자살이라고 한다면 왜 집단 자살을 합니까 갑자기? 근데 집단 자살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저렇게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는가? 그 신앙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논란, 시신 발견 문제. 이건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헌이 2달 가까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가운데 2014년 6월 12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발견된 남성 변사체가 유병헌이 확실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이 주검의 DNA를 유 전 회장 친형의 DNA와 비교한 결과 유 전 회장의 DNA가 맞는 것으로 통보해왔다고 말하였다. 예, 경찰 관계자가 국과수에서 이렇게 통보했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때 정부가
어떤 정보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 그 다음만은 참아 못하겠어요. 예, 그냥 잘못하면 국가수의 명예도 뭐 훼손시킬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때 정부가 어떤 정부였는가 예, 다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예. 사체는 발견 당시 겨울용 점퍼에 사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사체는 발견 당시 겨울용 점퍼에 번거지를 쓴 채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는 발견 당시 겨울용 점퍼에 번거지를 쓴 채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밤 백고라가 80%가량 진행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떻게 밤백골화가 되기까지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걸 자살로 본 거죠? 만약에 유병헌이 맞다면 저는 타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병헌이 아닐 가능성들도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병헌은 조이팔처럼 어딘가에서 살아서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나이가 꽤 많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명대로 살다가 갔을 수도 있겠네요. 이놈의 존칭어는 아무한테나 막 붙이고 그래요. 그쵸? 시신이 6월 12일 이미 입수되었고 밤백골화가 진행되어 시신의 부패와 손가락 등의 지문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DNA 조사 및 시신의 오른쪽 검지 지문 한 점을 채취하여 검색한 결과 유병헌이 확실하다고 검찰 측이 2014년 7월 22일 밝혔으며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신체 크기와 절단된 손가락, 충치치료 등의 특기사항 분석을 통해 해당 시신이 유병헌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병헌은 도피생활 도중 생을 마감한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시신 부패가 심하고 내부 장기가 훼손되어 사망 시점이나 사인 판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 한편 경찰청은 유병헌의 시신 발견 초기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한 책임을 물어 초동수사를 되게 미흡하게 한 책임을 물은 거죠. 실제로 초동수사가 미흡하게 분명히 된 거고요. 물어 순천경찰서 지휘부들에 대한 문책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사건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전력의 상임이사로 선임되며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때 말하는 최근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닌 거죠? 아니겠죠? 이 신문이 이제 서울신문 2016년 4월 22일 한정감사 이성한 조전혁 내정 낙하산 논란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16년도죠.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네요. 박근혜 정부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볼까요? 노숙 논란과 사망 시점 논란. 일부 경찰 및 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신이 유병헌이 아닌 인근을 배회하던 노숙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이 시신의 유전자를 채취, 분석한 결과 안성금수원 및 순천 송치제 별장에서 채취된 유병헌의 유전자와 완벽하게 일치되며 그의 형 유병일의 유전자와도 일치점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경찰은 변사체의 유전자 감식과 지문 확인을 통해
해당 시신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최종 발표하였다. 이때 경찰이 어떤 경찰이죠?